우선 437 얘는 뭐 거의 확정인 것 같고 437도 문제가 이상한 건가? 437 풀어서 맞은 사람 이 없지. 문제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42에서 445가 지금 445는 저는 질문인 것 같고 맞나? 445 풀어서 맞은 사람? 해결된 사람? 없고. 자, 그 다음에 442, 3, 4가 지금 다 질문은 아닌데 몇 명씩 질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잠깐만. 442 설명 필요하다. 442 한 명, 443 3명, 444 한 명. 그러면은 443, 445. 자, 요렇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역이 그 뒤에 좀 있었던 거는 지금 주역이만 지금 일단 따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은 437번부터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직선 a, 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과 g-1의 값은 지금 누가 fx고 누가 gx일지 설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은 자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고르고 위로 고르는 건 반대고 폭은 똑같은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났고 얘를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가나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요 상태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조건에 fx 빼기 gx가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x마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부호 구조상 이 f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거고 맞지? gx가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생겨야 여기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인수분해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2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요 간격은 얼마냐? 5. 그렇다면은 이 간격도 5일 거야.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연결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f마3 플러스 g가 오다. f마3 플러스 g2가 오다. g2. 네, 어차피 여기가 교점 좌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둘 다 ff, 둘 다 gg에도 마찬가지다. 이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2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게 교점 x좌표가. 자, 그렇다면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 뭐라고 적을까? 마이너스 3, k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 거냐? 2, k-5가 될 거거든? 이 차이가 뭡니까?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k 더하기 요게 k-5 는우. 맞지? 그러면은 k는 5.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5고 그 다음에 얘가 2,0이지. 여기까지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f 마일 더하기 g 마일. 식을 다 완성하자는 얘기네. 그냥 더한 함수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더해놓고 구해도 되기는 하겠네. 그런데 어차피 fx, gx를 따로 구해야 될 걸로 보여. 이 점 좌표들을 갖다 지금 이용을 해서. 자, 그러니까는 fx는 2,0점을 이용을 해. 해서 인수 모양으로 접근. 둘 다는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f 마상을 하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b 뿔C는 5고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b 뿔C는 0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b 는 5 맞니? 그러면은 5b가 마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b가 마3 그 다음에 b가 마3이었으면은 어디가 좀 더 쉽게 생겼어? 여기가 좀 더 쉽게 생긴 것 같아. 마6 마8 마14 넘기면 14 c는 14. 자,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마3x 플러스 14. 요게 됐니? 여기까지 성공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여기까지 못 왔던 건가요? 그럼 문제가 이상은 아니고 그냥 어려웠던 걸로. 자, 그러면은 gx를 마저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은 gx는 2x제곱에 플러스 dx 플러스 2. 자,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입은 똑같아. g마상 교점이니까 어차피 다 같은 좌표 나오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뭐만 바뀌냐? 여기 18 이렇게 부호만 바뀌지. 마3b 마3d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이랑 똑같이 생기고 느노까지도 똑같이 생기고 딱 여기만 보고 만들어야 옆을 보고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g2는 마찬가지로 8 빼기 8 더하기 2b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이렇지. 플러스 2는 요렇게 이렇게 아니 0 얘는 0이지. 자, 이제 요걸 빼면은 10-5d 느노. 오케이. 그럼 얘는 d가 1이네. 맞지? 자, 그럼 d가 1인 걸 갖다가 여기로 갖고 오면 여기 12는 마10 맞니? 자, 이걸로 gx는 2x제곱에 플러스 x의 마10. 자, 근데 여기서 각각 1 대입해서 각각 마1 대입해서 더해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그걸 더한 모양이라 fx 더하기 gx를 하게 되면은 여기 좀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동류한 계산으로다가 함수가 좀 줄어들어 있으면 1 대입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겠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1 대입해서 2 더하기 4는 6으로 4.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3번.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을 b 최소사. 이 문제 최대로 내면 더 피곤하다. 이 문제 최대로 내면은 범위를 4개로 나눠야 돼. 물론 또 식은 2개만 풀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범위가 4개로 나눠서 되게 피곤해. 최소면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럼 그때 2a 뿔 b의 최대. 2a 뿔 b 최대. 와, 문제 어렵게 짜놨다. 문제 어렵게 짜놨어. 그러니까는 얘가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를
구조상 이제 A만 남기는 상태로 만들 걸로 보이거든. A만 남기는 상태. 그럼 거기서 2차 함수 꼴로다가 범위 3개에 나눠져서 나오게 된다. 이 A뿔 B라고 하는 애가.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프도 되게 잘 구해야 되고. 자, 조심할 거는 X가 2 이상 4야지 A나 B가 2 이상 4야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은 P값이 이차 함수 꼭지점 P값 2A. 자, 그러니까 2A가 지금 범위 안에 있을 때가 있고 밖에 있을 때가 있는데 밖에 있을 때도 왼쪽으로 바깥이냐 오른쪽으로 바깥이냐에 따라 대입할 게 달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4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 녀석은 여기서 최소. 맞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 데는 꼭지점에서 최소. 맞지?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데는 4에서 최소란 말이야, 이게. 맞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범위에 따라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a가 2보다 작을 때 2a가 2 이상 4이야. 이게 지금 2a로 돼 있고 범위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등호를 넣어준 걸로 계산할게요. 사실 여기 등호 여기든 튼 여기든 튼 다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만, 오케이. 요게 나누는 방법으로 제일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a가 1보다 작다가 됐고, 얘가 a가 1에서 1 이상 2하가 됐고, 얘가 a가 2보다 크다. 자, 상황 1, 2, 3이라고 합시다. 풀이는 1번과 3번이 비슷하고 2번만 좀 다릅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2에서 최소가 나와서 그게 4가 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 2를 대입해가지고 4, 마, 8a 뿔 4a 제곱 뿔 b 는 4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날아갖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b는 마이너스 4a 제곱 뿔 8a 이렇게 됐지? 맞니? 그럼 여기서 2a 뿔 b라는 애를 하나 미리 정리를 해줍시다. 결국 2a 뿔 b의 최대치로 구하는 게 문제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지금 2a 뿔 b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0a다. 요게 됐니? 자, 두 번째 상황이면은 이제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a를 대입해도 최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2a를 대입했을 때 는사라고 식을 짜게 되는 거야. 자, 그럼 2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뿔b 는 4. 그러면은 여기가 식은 제일 편하네. b는 4. 맞니? 그럼 여기서 2a 뿔 b를 정리를 해두자면 2a 더하기 4.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만 뭘 그리게 될 거냐면 이제 직선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리다가 직선 그리다가 다시 2차 함수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3번에 세 번째 범위 a가 2보다 클 때 이제 4 대입해서 4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 는 4.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또 b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12. 맞지? 그럼 여기서 2a 뿔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자, 요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와야 돼. 뭐라고? 그 X에 4로 쓰니까 16A이 아니야. 여기가? 그러네. 여기 잘못 썼네. 16에 그럼 여기가 18에 맞지? 자, 그럼 범위가 나눠지기로 지금 여기도 1
자, 요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게 지금 얘야. 맞지? 그럼 근데 이 녀석 대칭축이 어딨지? 1이잖아, 1. 맞아. 자, 그러면은 얘가 1 집어넣으면 4. 여기 1,4 찍고 꼭지점 요렇게까지 딱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아마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야. 여기도 1 집어넣는데 다른 값이 나와. 이거 그려야 되잖아. 미안해. 1,6이지 여기가? 요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 대칭축은 지금 어디냐? 4분의 5? 맞니?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살짝 더 오른쪽에서 얘가 대칭축 가기 전에 잘리는 거야. 이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증가만 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2짜리 직선으로 와. 오케이. 2 집어넣으면은 2는 4 더하기 3, 8. 요렇게 2,8.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녀석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8분의 18이니까 4분의 9? 4분의 9면 이제 2보다 살짝 더 같지? 맞아. 그럼 거기에 꼭지점이 요렇게 있고 위로 블록으로 요렇게 생겨 있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의 최대값은 어디 있어? 요 꼭지점에 있는 거지. 요 3번 상황의 최대값이 진짜 최대값이다. 이래니? 자, 그래서 여기 P값이 4분의 9니까 여기다가 이제 4분의 9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고 81? 숫자 계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플러스 통분 어차피 해야 되니까 4분의 2 곱하기 81? 일부러 18을 2 곱하기 9로 바꾼 다음에 여기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4분의 48? 맞니?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48. 그러면은 여기 두 개 계산해서 4분의 81. 그럼 4분의 81에서 4분의 48을 빼니까 81 빼기 48 하게 되면은 33. 맞니? 자, 그래서 4분의 33이 문제가 원하는 답. 4의 무로 답해달라고. 그러니까 4 곱해서 답이 33.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윤이 뿐이었던가요? 지윤이가 이 문제 해결? 틀렸다. 고쳤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45번은 다시 정렬이었던가? 아무도 못 맞춘 문제? 이번 주 토요일 중간에 요 정도 레벨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냐 이거? 아니요. 아니요. 출발 테스트 맞아요. 토요일날 총괄 테스트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그것만 그것만 토요일날 총괄 테스트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업 시간 중에 총괄 테스트를 못하는 얘기지 뭔 소리야. 그날 수업대로 해야지. 그리고 토요일날 숙제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숙제를 많이 내줘야 돼. 다음 주 수요일날 쉬니까. 설 연휴라서. 세뱃돈들 많이 받아오시고요. 나는 세뱃돈을 법으로 이제 금지해야 된다고 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은 너희들은 이날을 1년 동안 기다렸을 텐데. 이것도 집안 분위기마다 추석 때도 용돈 주는 집이 있고 추석 때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거든. 추석 때 용돈 주지 않아요? 우리 집은 안 줬어. 이게 맞아요.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는데 추석 때는 다른 기타 약간 추가적인 보너스 용돈을 주지 않았어. 우리 집은 그런 집. 그러니까 그런 집도 있고 용돈 주는 집도 있고 하는데 그 집 분위기마다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되게 속상했거든.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나마 추석 때라도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자, 아무튼 딱 떼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었는데 호 AB 위에 점 C를 잡아가지고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을 만들어서 BC의 중점을 지나고 OB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B에 가까운 점을 갖다가 P BC의 길이를 갖다가 X라고 했을 때 삼각형 OAP의 넓이를 SX라고 하잖아. SX의 최대값이 P분의 Q. 근데 진짜 이걸 꼭 X로 해야 돼. 그게 제일 편한 게 맞아?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드는데. 자, 일단은 중심각 90도짜리 부채꼴 들어가서 얘가 OA인데 이 위에 어딘가에 C를 잡아가지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새로운 원을 이렇게 만들어. 새로운 원을 만들었고 BC의 중점에서 OB에 평행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OA에는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그 중에 B에 가까운 점이 P. 그러니까 사실 여기 위아래로 점이 생기게 되는데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셈이랑 마찬가지. 오케이, B에 가깝다가 위에 있다. 오케이, 이게 지금 C의 위치가 이렇게 변해가게 될 때 아래쪽이 B에 가까워질 일은 없어. 오케이, 이해되니? 위에 있는 항상 B에 가까운 위치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요 삼각형 OAP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결국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 목적인데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과연 BC의 길이를 X로 잡는 게 제일 편한 게 맞냐? 그런 의문. 자, 일단은 밑변 길이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맞지? 결국 얘는 높이가 최대일 때 전체 최대. 맞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BC의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이 2분의 X. 맞니? 자, 그러면은 원의 지름의 정 가운데 있는 이 중점은 이 원의 무슨 점이지? 태연아, 이 지름의 정 가운데 있는 점이 무슨 점이야? 원의. 태연아, 태준이. 이 원의 지름인 BC의 그 중점은 이 원의 뭐가 되나? 원이 무게중심으로 쓰는 중. 그렇지. 와, 태준이가 맞췄어야 돼. 나랑 분명히 원방의 공식을 했는데 지름의 양끝점으로 원의 방식 구하는 것도 했는데 여기서 원의 방식 날아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태준이가 못 맞췄어요. 이거를. 속상한데.
자, 그러면 이 길이도 이제 2분의 x겠지? 맞아? 그러면은 요 남은 길이를 갖다가 찾아서 2분의 x랑 더하면 높이가 되고 거기다 1 곱하기는 뭐 생각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면 이제 전체 sx가 되고 맞지? 자 그러면은 요 남은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냐 요게 2분의 x 이게 등장을 해야 되겠지? 여기 1, 여기 1.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수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1마 4분의 x제곱 맞니? 그러면 다시 요 길이를 가려면 요 길이가 필요하잖아. 요 길이가 애매한데 뭐 닮은 같은 거 되는 게 없을까? 이 각이랑 된다. 요각이랑 엇각이지. 맞지? 평행 엇각.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여기 직각. 맞지?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가 닮음. 맞지?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1대 2분의 x가 요기 대 요기. 맞니? 그러니까는 요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2분의 x 곱하면 되지. 아, 근데 이쪽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니까 1대 루트 1마 2 4분의 x 제곱은 다시 루트 1마 4분의 x 제곱 대 여기 맞니? 그렇다면 여기가 그대로 길이가 1마 4분의 x 제곱이네. 이해돼? 같은?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이 전체가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sx는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지? 맞지? 곱하기를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얘는 P값이 얼마냐? P값이 얼마? 이렇게 돼서 P값 구하기 힘드냐?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 하면 4분의 1이야. b가 또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P가 얼마야? P가 1이지. 다시 마이너스 2a 하면은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야. 오케이? 분의 b 하면 4분의 1분의 4분의 1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p는 1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요 길이가 1일 때 이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온다. 높이도 제일 높게 올라가.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 될 때 한 요쯤 와가지고 이렇게 정삼각형 떨어질 때가 제일 크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P가 1이니까 문제가 원하는 거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요게 8분의 9냐? 맞니?
8분의 9. 그럼 분자 분모를 더해달래, 곱해달래? 더해달래. 더하면 17. 그럼 답이 17 아니 13이야? 뭘 틀렸니?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안 곱했네. 다 2분의 1 곱하는데 마지막 상성만 안 곱했네. 어쩐지. 2분의 1. 그럼 8분의 9가 아니라 8분의 1 더하기 4분 8분의 4, 8분의 5 더하면 13 맞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445번. 와. 그러니까 원의 중심 알아내는 건 태준아 원래 잘 보여야 돼. 거기서 더 어려운 건 지금 이 닮음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렵네. 닮음을 써서 이 B를 찾아가지고 이 나머지 길이를 찾아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많이 어렵다. 자, 사실 중학교 때도 닮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서도 닮음이 어렵네요. 자, 그럼 이렇게 숙제 질문들을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개별로 보기로 하고 오늘의 진도로 넘어갑시다. 연립 2차 방정식.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랑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을 했는데요, 그죠? 자, 그때 쓰는 방법이 무슨 법 있었지? 소거법. 소거법.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법이 소거하는 법이야. 소거하는 법인데 어떻게 소거를 했느냐? 가간법. 대입법. 두 개밖에 안 배웠나 지금은? 원래 등치법이라고 하나 또 있는데. 그러니까 등치법은 대입법의 변형 인셈인데, 그러니까 원래 대입법은 이제 y는이나 x는 하나 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등치법은 딱 y는과 x는이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여기서 2y 플러스 1, 저기도 2y 플러스 1. 오케이? 그리고 2y 플러스 1을 통째로 대입한다. 이런 느낌의 게 이제 등치법이야. 그렇게 푸는 거 배운 적 없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제 1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 하는 거는 이제 했는데, 자, 연립 2차 방정식. 이제 연립 방정식 이제 2차 방정식을 하자라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해봤어. 어디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와 직선, 교점 구하려면 연립하지. 그때 이미 해봤다. 그럼 그때 기본은 뭐냐? 대입법 또는 가간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 베이스는 대입법이야. 기본 베이스는 대입법인데 그걸 좀 빨리 하자면 가간법처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y는으로 생겨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 형태는 1차와 2차의 연립. 두 번째는 2차와 2차의 연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칭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와 2차 중에 2차와 2차가 또 유형이 갈라졌었거든. 2차와 2차. 2차와 2차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노멀이 빠졌어. 쉬운 것만 남았다? 근데 그 쉬운 게 어려워.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지훈이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지 간에 그 기본적으로 소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치? 소거.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씩 줄여줘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2개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걸 문자를 하나로 줄이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1차와 2차, 2차와 2차 대칭형 모두 기본은 소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대칭형만 좀 소거가 아니야. 좀 특이한 방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수거를 하는데 기본은 어디에 있냐? 이제 1번에 있어. 그래서 기본 개념은 다 요렇게 대입하는 거야. 대입법. 1차와 2차의 연립 방식 기본 개념은 대입법. 오케이. 근데 모양이 되게 다르다면 그걸 가감법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x 는이든 y 는 정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이쪽에다 대입. 오케이. 그럼 이쪽에는 원래 문자가 2개짜리 2차 방정식이었는데 문자가 하나짜리 2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갖다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안 되면 완전 근해공식으로 풀어주라 이거지. 이해돼요? 조심할 거는 x값이나 y값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x값으로 풀었다. 그럼 x 2개 다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y값을 꼭 다시 완성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답을 순서쌍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쌍으로 써놔도 답으로 인정. 이해되니? 그러니까 꼭 x 는몇 y 는몇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컴마 몇으로 써도 답으로 인정.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원래는 이 2차와 2차 같은 게 다양했는데 지금은 그 다양한 것 중에 다 어떤 것만 남겨봤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 몇 차냐? 얘 2차야. 이해니? 그럼 또 얘가 0이 몇 차냐? 얘도 1차야. 오케이.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 이해니?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냐? 인수분해에서 능력이 되는 녀석은 다시 각각으로 보면 1차와 2차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두 쌍 일반적. 물론 죽는다고 하면 쌍이 줄어들 수 있지.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그럼 4쌍. 얘는 마찬가지로 해도 죽는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득? 오케이. 자, 물론 허근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해되니?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게 돼, 이쪽에는. 메이저가 좀 실근이고 허근이 좀 곁다리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왜 앞에 복소수하고 그 바로 다음에 2차 방식 나올 때는 허근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 막 설레글도 써놓고 막. 근데 여기도 허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다. 근데 간혹 앞단원에 있는 거랑 연기해서 나오는 유형이 있을 수는 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대칭형은 어떤 거냐면 방정식이 x 더하기 y는과 x, y는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정리되도록 나와요. 오케이? 예전에 이거 뭐 하나 가지고 되게 힘들게 나온 유형도 정석의 기본 문제로만 있었는데 이 기본 문제가 이걸 뭐 하나도 되는 거야? 쉽게 나온 적이 있긴 있어. 어쨌든 기본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정리되도록 주거나 오케이?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되도록 주는 게 좀 간단한 형태가 좀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이거로 보고 풀 수도 있어. 이거 y는 하기 좋게 생겼잖아. x는 별로 어렵지 않고 넣고 풀어도 돼. 이해되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얘를 a, 얘를 b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근과계수를 통해서 만드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x, y를 알파, 베타처럼 보는 거지. 이 t라고 하는 방정식에 두고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럼 딱 얘 근거계수 모양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요렇게 방식으로 만들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에서 풀었을 때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y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이름을 대칭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x랑 y랑 뒤집어서 문제가 똑같아. 맞지? 그래서 대칭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서 그럼 나온 근이 뒤집어도 뒤집어서 나머지 한 쌍이 나오게 돼 있어. 해도 대칭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인수분해에서 1하고 3이 나왔잖아? 그럼 x가 1이면 y가 3, x가 3이면 y가 1 이렇게 딱 대칭 모양으로.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쪽 방정식을 대칭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되셨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를 갖다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요따고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방정식 유형이 늘 그렇듯이 푸세요가 기본 문제고 거꾸로 자 해가 이렇게 생기려면 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기 좀 더 어려운 문제죠. 맞지? 좀 더 실천적인 문제고. 자, 그러면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1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y가 x는 1.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가 1차, 하나가 2차라는 거지. 이게 또 원하고 직선 안 돼, 이거. 실제로 원하고 직선하고 교점 변한 일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교점을 갖다가 이번에 꼭 좀 구해줘 라고 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1차를 2차에 대입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2차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가 되면서 문자가 이제 하나로 줄었지.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로 줄어서 차수가 2차라도 풀만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요게 2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4는 0이냐? 맞니? 그대로 인수분해하지 마시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는영으로 약분 한번 하고 하세요. 그게 실제 인수분해 계산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 4에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x는 3 또는 마사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오케이? 거기 밑에 y는 자, 그래서 x가 3이면 y가 4 이렇게. x가 마사면 y가 마사 이렇게. 꼭 y값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답수는 요령으로 3,4 또는 마사, 마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번은 여기는 2번을 조금 이따 봐. 일단 마플 개념이 3번으로 잠깐 넘어가. 3번. 자, 3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 2y제곱은 0.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야. 둘 다 2차. 오케이? 그런데 원래 여기서는 교과 외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어차피 시험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문제는 내는 학교가 없어. 오케이? 내는 학교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두 개의 2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는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현재 교과 내에서 문제가 나오려면. 이해되니? 그럼 요거 보면 딱 누구지 보이지? 맞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그치?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위에 게 지금 x-y, x-2y 는영, 자, 요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0에서 하나, 얘는 0에서 하나, 1차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얘 때문에 둘 다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1번, 2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은 1번대로 맞아 풀고 2번은 2번대로 맞아 푸는 거야. 그럼 1번에서는 x가 y니까 2y 제곱은 10. 맞니? 약분 5. 오케이? 그러면은 y가 뿔마 루트 5면 x도 뿔마 루트 5. 오케이? 요럴 때 쓰는 말이 복, 부호, 동순.
부자 빼고 복호 동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호 동순, 복호 동순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그리고 이번에는 x절에 2y를 넣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4y 제곱이 돼서 5y 제곱은 10. 약분해서 2. 맞니? 그럼 얘가 y가 뿔마 루트 2. 자, 그럼 x는 여기서 2를 하나 곱해야 되잖아. 그지?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x는 뿔마 2 루트 2. 이렇게. 마찬가지로 복호 동수. 이해돼요? 보시다시피 해가 몇 쌍이냐? 이거 4쌍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자, 그러면 누구랑 좀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볼 것이냐? 자, 1번에 2번하고 1번에 2번이 지금 x 플러스 y는 6, xy는 8 x 플러스 y는 6, xy는 8 얘하고 뒤에 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원망뜻이 자꾸 나와. 그 다음에 xy는 6. 자, 그러니까 왼쪽이 기본형, 오른쪽이 발전형이니까 얘네들이 같은 유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플 교포도 문제 번호 배우시기 이상해. 오케이, 같은 유형이야, 같은 유형.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얘를 y는이나 x는에서 넣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6t 풀 8은0이 더 편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2, 4, 8에 마마 이렇게 되게 될 것이고, 그럼 얘가 순서상으로 2,4거나 4,2다. 이해되니? x가 2면 y가 4, x가 4면 y가 2.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 모양을 보고 얘를 떠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떠올려야 한다. 그럼 얘가 중간에 누가 나와줘야 되겠냐? x 플러스 y가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그냥은 안 나오니까 제곱한 걸로. 오케이. 그럼 이 제곱한 녀석이 13 더하기 6이 12 해서 25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 자, 그럼 이게 x 플러스 y가 또 뿔마 5가 되지. 오케이.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식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 얘 위에 거 몇 차? 밑에 건?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지. 그러니까 해가 두 쌍. 맞니? 위가 몇 차? 밑에 거? 뭐 두가 1차지. 그럼 얘 몇 쌍? 일반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에서 두 쌍. 오케이.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에서 두 쌍.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는 2, 3의 마마고 여기는 그대로 2, 3인데.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이제 양수가 돼서 2,3 또는 3,2. 맞니? 그럼 밑에 거는 마이, 마삼 또는 마3, 마이. 이해되시나요? 해가 됐어. 2차와 2차 연립의 기본은 해가 됐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마플 개념 익힘 2번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내가 하나 풀어준다고 뭐 달라지네. 내가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마찬가지 아니야? 어차피 여기는 2번은 내가 안 풀어주면 너희들이 안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풀어주기로 하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32cm의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사각형 ABC를 만들었다. 가 A의 넓이는 B의 넓이와 같다. 나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세 정사각형의 넓이합은 22제곱센티미터이다. 어디 보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막 그림도 줬어. 아이 친절해라.
B, C 모두 정사각형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녀석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녀석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다시 x네. 맞아. 그럼 철사의 길이 32는 4x 4x 8x 더하기 4y가 32라는 데 써먹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2에 써먹을 수 있겠지. 오케이. 물론 이 위의 식은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약분을 한 번을 해서 2x 플러스 y는 4, 8에 38. 자, 요런 식으로 써먹을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연립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몇 차와 몇 차? 1차. 그치. 1차와 2차. 기본 대입법. 맞니? 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식은 x는 편하게 생겼어? y는 편하게 생겼어? 아무래도 y는 좀 편하게 생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뿔팔로 좀 바꿔주시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라는 거지. 자, 그래서 2x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4, 8에 32 x 플러스 8, 8에 64는 22 맞니? 자, 그럼 요게 6x 제곱이 되는데 2도 한번 약분시켜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3x 제곱에 마이너스 16x 그럼 32 빼기 11 그럼 21 은요? 맞니? 자, 그러면은 요게 1, 3에 3, 7에 9 더하기 7은 16 맞지? 자, 그러면은 x는 3 또는 3분의 7. 자, 그럼 여기 누가 문제냐? y를 구했더니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 3분의 24 빼기 14, 3분의 10이 나오지? 오케이. 근데 문제가 분명히 누가 더 한 변이 길다 그랬어? A가 더 한 변이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가 Y보다 커야 돼. 맞아? 자, 그러니까 누가 아웃이냐? 요쪽 줄이 아웃이지. 생긴 것도 더 못생겼는데,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문제가 바라는 X, Y 값이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였으니까 3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x, y로 설정을 했을 때 x 값만 물어본 셈이기는 한데 그래도 y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왜? x가 y보다 큰을 써먹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활용 문제도 하나 보았다. 자,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 기본 부분은 했고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 공통분과 부정방정식. 자, 공통근. 얘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다항식에서도 약수와 배수가 있을 수 있다. 알겠냐? 들어본 적 있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제 공통인수 앞으로 뽑잖아. 맞지? 걔가 최대 공역수가 되니까. 다항식에서. 이해되니? 납득? 오케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방정식이 공통의 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공통의 인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공통의 근이 있으면 반드시 공통의 인수가 있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인수를 갖다가 G라고 표현을 해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A 곱하기 G는 0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B 곱하기 G는 0으로 만들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두 2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공통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연립하려고 개수 좀 맞추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P를 곱해. 그래도 능력이겠지. 여기다 어떤 Q를 곱해. 개수를 맞추려고 내가 곱해준 수야, 내 맘대로.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연립방식으로 뭐 빼든지 더하든지 해. 오케이. 더하기가 예쁘니까 더하기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PAG 더하기 QBG가 더해도 어차피 0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누가 공통인수로 남아있냐? G가 공통인수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G를 앞으로 뽑고 PA 플러스 QB 능력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공통인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오케이. 언제만 사라지냐? 얘가 0일 때만 사라져. 이해되니? 잘 맞췄더니 아예 퉁 사라져버렸네?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냐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네, 그 두 방정식을 각자 풀면 사실은 나와. 오케이. 그럼 이게 문제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각자 풀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도 나오냐? 이렇게 연립해서 차수, 최고차를 날려버려도 나와. 그러니까 2차를 날려버려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안 사라져.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초에서는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수준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초는 얘네들이 공통근이 있대. 얘네들이 공통근이 있대. 그런데 어디가 이제 미적계수가 들어가 있지.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한다. 자, 그러려면 공통근은 얼마고 여기 미적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공통근과 미적계수 합곡 차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상태로 줄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 이해돼요? 그러면 그때 최고차를 날리든지 적당히 빼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최고차를 날리던지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고차항 소거. 당연히 차수가 낮아지니까 그 남은 녀석을 정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상수항 소거. 처음에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위에 거랑 같은 용도가 나와. 오케이. 상수항을 소거를 하게 되면은 그 식이 아무리 거지같이 써놨을지 간에 x를 한번 묶이거든. 이해돼요? 그럼 상수항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0이 근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묶은 x, 능력은 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공통근이, 문제가 오늘 공통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분은 사라져버리고 그럼 차수가 다시 한 차수 낮아져. 이해되니? 그 포인트는 한 차수가 낮아지는 거야. 한 차수가 낮아지면 정리하기 편해진다는 거지. 이해돼요? 3차보다 2차가 편하고 2차보다 1차가 편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연립방정식 풀듯이 소거하는 게 가능하다.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풀다가 공통근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랑 쟤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근이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얘는 분명히 공통근이 있어 라고 말해야만 쓸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혀 공통근이 없는 녀석도 연립해서 1차를 만들자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거기다 나온 근이 얘가 원래 뭐 얘네들 원래 공통근이 없었는데 공통근이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공통근 개념은 공통근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통근이 있는 게 확인된 상황, 문제의 다른 조건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실 미적분에서 좀 쓸 수 있는 내용이야. 미적분에서. 오케이? 자, 그런데 공통근을 찾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할 때 좀 갖다 쓸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실 미적원 할 때쯤 되면 다 까먹었어 이거. 아무도 기억 안 나.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성립하는가, 어떻게 더 구할 수 있는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 방정식. 자, 부정이 뭐라고 그랬지? 정할 수 없어서 부정.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정할 수 없는 상태. 해가 보통 지금 무수히 많다라고 부르는 상태.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때에서 했었지. 1차 방정식 때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로 나오는 상황이 부정이다. 다른 표현으로 0분의 0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기억들나? 그러니까 원래 0x는 0 나오면 이게 부정이지. 해가 무수히 많다. 아무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이제 부정 방정식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해가 또 요즘 무수히 많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0x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연립 방정식들을 보면 자 여기 문자 몇 개? 두 개. 방정식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풀려, 그렇지? 여기도 문자가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럼 풀려. 문자가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자 두 개 방정식 하나면 이게 풀려, 안 풀려? 아, 그럼. 안 풀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부정.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한 경우냐? 문자 개수가 많아버렸어. 방정식 개수보다. 그러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이 상태의 부정.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닌 어떤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그럼 그 조건 덕분에 이 방정식이 풀 수 있는 상태가 돼. 오케이? 그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정수 조건 하고 실수 조건이야. 사실 정수 조건은 보통 정수 조건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자연수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해. 오케이.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할 때도 해봤을 거야.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더해서 8이 나오는 경우의 수. 8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까지밖에 없으니까 정확한 얘기가 되지 않겠군. 자, 두 주사위를 던졌는데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4, 2 더하기 3, 3 더하기 4 더하기 1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방정식이긴 해. 여기다 자주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제 보통 자주 다루는 형태의 적분수의 부정방정식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게 는 0이 아니야. 는 0이 아니라 어떤 정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오케이. 여기서 뭐 ax 뿔 b, cx 뿔 d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그럼 이 상태로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애매한데. 어떤 문자식이라고 해. 안에 쓴 얘가 좀 적당하지 않았어. 자, 어쨌든 그럼 이 내부가 정수가 되도록 문자 조건을 주는 거야. 이 내부가 정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 이 모양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 모양을 만들고 나면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n의 약수. 이해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해의 개수가 이 n의 약수가 몇 개 되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자,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 방식은 대체로 뭐냐면 이거야, 내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모양이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문제를 읽자마자 아 쟤랑 묶어서 완전 제곱이고 쟤랑 묶어서 완전 제곱이 능력 이게 잘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내부가 전부 다 실수라고 하게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무슨 뜻이다? 각자 둘 다 0이 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얘가 실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게 뭐 i 들어가 있고 뭐 여기 1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0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수라고 해서 둘 다 0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힘든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공부합시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차례차례 봅시다. 먼저 공통문부터. 먼저 5번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n은 0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3은 0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일단 공통근이 있다까지는 알겠는데 오직 하나라는 건 이제 무슨 소리냐?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실근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근이 원래 일반적으로 몇 개라고 보지? 두 개라고 보잖아? 그럼 상황에 따라는 근이 두 개를 겹칠 수도, 둘 다 겹칠 수도 있지. 그럼 공통근이 두 개. 이해돼요? 그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이게 둘 다 겹치지는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만 겹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 내용은 둘 다 2차일 경우에는 간단해. 얘랑 얘랑 같은 방정식은 아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방정식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좀 눈으로 좀 잘 보여. 바로 m이 3은 아니다. 오직 하나라고 했으면 n을 3은 아니다.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비정규에서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를 하는 것인데, 최고차항을 소거나 상수항을 소거를 하는 것인데, 보통 최고차항 소거가 되면 최고차항 소거를 좀 우선으로 해줘요. 그런데 문제 개수가 막 이렇게 최고차항 앞에 계속 되게 더럽게 나와서 소거하시기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상수항 소거로 넘어가는 거고.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으니까 소거시키기 되게 편하게 생겼잖아. 그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빼. 오케이. 자, 그럼 요게 x제곱은 사라지고 3마 m x 플러스 n마 3은 0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수분도 되게 잘 되게 생겼네, 맞니? 자, 그래서 얘가 3마 m으로 묶으면 x마 1은 0.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위에서 m은 3이다 알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은 아니다를 바로 치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 구조가 이제 요렇게 금방 눈치채기 힘든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 의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g 안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언제만 사라진다고 했냐면 여기 옆에가 0 될 때만 사라진다고 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x-이 위력을 잃어버리고 공통근이 사라져버리는 유일한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때는 얘가 0인 걸 가지고 원래 식에 돌아가서 식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방식이 풀만해지거든. 오케이. 그럼 그때 이제 풀어가지고 공통근을 찾는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것에 어긋나는 거 이제 막 버리는 거야. 그때 가서. 실근이 공통근이 두 개 겹쳤네 그러면 버리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가 되게 쉬우니까 m은 3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3마 m을 약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남아있는 x-는 0에서 공통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이제 공통근이야. 자, 그럼 그거 가지고 m 값은 어떻게 찾냐? 다시 이로 돌아가. 둘 중 하나 이 근을 넣어. 성립해야 되잖아. 근이니까. 얘가. 맞니? 그럼 그걸로다가 m 값을 마저 찾는다.
오케이. 해서 여기다가 x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m은 0. 어디 집어넣어도 똑같이 4 더하기 m은 0으로 나오지? 위에 거든 아래 거든. 대부분 비슷해. 위에 거는 비슷해. 아래 거는 계산상 큰 차이가 없게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까지. 자, 공통분이 어떻게 다루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가 오직 하나라는 말이 없었으면 m이 3도 가능한 거고, 그럼 그때는 공통분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2개는 그 형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의 정수 조건의 부정방 정식. 자, x에 대한 방식 xy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4는요. 얘가 만족시키는 정수 xy, 정수 xy.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추가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정수라는 조건을 이제 추가를 한 거지. 그럼 요때 포인트는 얘를 갖다가 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일단 처음에 나올 때 이제 능력으로 나오잖아. 그럼 보통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좌변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럼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도록 상수함을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변에 저 대문자 n이라는 정수가 이제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보통은 끊어서 앞에 공통인수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얘가 x에 y 마3 이렇게 나왔지. 오케이. 그럼 이 뒤에 마3 y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수항이 얼마겠냐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정말 반 레벨 또는 학생 성향에 따라서 되게 쉽게 찾는 학생도 있고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y 마3을 앞으로 뽑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상수항이 얼마나 되겠냐? Y만. 결국에는 마3으로 묶어서 y 마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한 상수항은 플러스 9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얘랑 곱한 거. 예. 그래야 얘를 갖다가 마3으로 묶었을 때 정확하게 요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요 마3은 요 마3이고 요 마3은 요 마3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상수항은 얘랑 곱한 거. 오케이. 근데 원래 처음부터 9가 아니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9를 똑같이 더하고 얘가 넘어서 빼기 4 이렇게 해줘도 되고, 4였어? 9 되려면 5 모자라네? 그럼 양보다 5 더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9 빼기 4가 돼가지고 5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배정가 되게 좋은 겁니다. 왜? 약수가 몇 개 없거든. 오늘 약수가 누구밖에 없어? 1에 5밖에 없지. 아, 매너가 좋은 거야. 6 나오면 재수없는 거야. 12 나오면 개재수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24 나오면 때리고 싶은 거야. 자, 그런 겁니다. 아무튼 5는 매너가 있다. 자, 단지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자연수 조건인 경우도 있고 정수 조건인 경우도 있잖아. 자, 얘는 정수 조건이니까 1, 5, 5, 1, 마1, 마5, 마5, 마 이렇게 4개를 풀어야 돼. 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자연수 조건인 경우에는 음수 쪽을 아예 안 하냐? 그건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자연수 조건이었을 때 음수 쪽이 다 아웃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냐면 이 뒤에 마3이니까 x, y가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2까지는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야.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쪽도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문제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보통은 음수 쪽이 안 되기는 하는데 확인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5가 아니라 만약에 4가 틀렸으면 x, y가 자연수라고 하게 됐을 때 마이 같은 것도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연수였을 때 이 밑에 쪽이 다 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수일 때 바로 다 음수적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야. 여기 뒤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경우에. 이해되니? 어쨌든 이번에는 애초에 문제 조건이 자연수가 이제 정수였으니까 이 네 가지를 원래 다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수분해된 모양이 또 대칭 모양이다 보니까 좀 편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푼 다음에 대칭 모양 써주고 요거 한번 푼 다음에 대칭 모양 써주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위에 걸 풀자라고 하면은 x는 4, y는 8이지? 맞아? 그럼 거기서 밑에 줄은 당연히 x는 8, y는 4야. 왜? 대칭 모양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밑에 것도 마저 풀면 x는이 y는 마이 이렇게 가요? 맞니?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게 x는 마이, y는 이야. 인수분해 가서 친 모양이라서. 맞지? 오케이. 근데 뭐 이 유형에는 또 인수분해 대칭 모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때는 그냥 각자 다 풀어줘야 됩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7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앞으로 돌아와요. 여기 237쪽에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얘가 부정방정식 느낌이 아니라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느낌인데 거기서 정수근이라는 조건이 나온 걸 이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내용으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기 5번을 보면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자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3은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북은 알파 베타 거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요런 설정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답을 갖다가 조금 더 압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설정 안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는데 왜 굳이 설정을 했어? 아무튼 문제가 원하는 거는 m 값이야.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m도 정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작은 근거계수. 오케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m 플러스 2가 되지.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M. 플러스 플러스. 여기 지금 플러스지. 앰플 3. 오케이. 자, 내가 글씨를 갖다가 조금 헷갈리게 쓴 것 같아. 자,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 앰플 3.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m이 소거될 수 있는지를 봐. m이 소거될 수 있는지. 효과됐니? 자, 그러면은 얘는 m이 소거가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냥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밑에 거에서 위에 빼는 게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1.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이 이제 이 북은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게 이제 조건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앞에 끊어가지고 알파 묶으면 베타가 1. 오케이. 그러면 뒤에 마베타에는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지, 그치? 오케이. 마이 곱하기 마이는 1, 이렇게 봐도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 1을 더해주게 되겠네. 1을 마저 더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는 2, 이렇게. 그럼 이게 딱 어떻게 되냐? 알파 마 1, 베타 마 1, 은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도 매너하 좋은 거야. 왜? 얘도 5랑 마찬가지로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도 정수근이지 자연수근은 지금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 자, 그럼 여기서 1, 2, 2, 1. 왜 알파가 붙은 거 쓰니까. 근데 사실 이거 1, 2푸나 2푸나 이거 여기 아까 봤다시피 이게 지금 대칭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 다 똑같다고. 그치? 맞아? 똑같은 게 아니라 대칭 모양으로 나와서 m 값은 똑같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일, 마이. 오케이. 얘네들만 풀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지. 전체로 구조가 대칭이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딱 요거밖에 안 된다가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푸는 거 이거 두 개만 하면 된다. 어차피 n 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알파는 3, 베타는 2. 맞아? 밑에 걸 풀면 알파는 0, 베타는 마 1. 맞아?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갔으면 m은 3 맞지? 오케이. 물론 여기 봐도 똑같이 3. 자, 0하고 마이너스 1로 들어갔으면 m은 마3 맞지? 밑에 걸로 봐도 마3. 자, 그래서 두 가지 m 값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유형에서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거 딱 요 모양밖에 안 다뤄서 그렇기는 한데 어떤 형태도 나오냐면 문제가 이제 정수근이라고 해놨는데 근과계수를 썼을 때 m이 안 사라지게 되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m을 날리고자라고 하면 식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뭐 m제곱 플러스 막 이렇게 나와. 그럼 날리기 힘들지. 이걸 m으로 하는데 넣자라고 막 사망 세제곱 막 이렇게 사망 제곱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근과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판별식을 써. 그러면 원래 판별식이 정수근을 바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단 정수는 실수 범위 안에 들어있지. 이거부터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갖다가 먼저 한 다음에 근과계수. 이 순서로. 자, 그럼 그렇게 나올 때는 보통 문제가 m도 정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판별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 0보다 이상이다 해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몇 개 딱딱딱 나오게 되지. 그럼 그걸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넣고 이제 근과계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정수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정석에서는 그걸 기본 문제로다가 소개를 하는데. 아무튼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이 정수근 유형도 이제 함께 다룰만 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7번.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3 음력. 자, 얘는 잘 보일 것 같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음력으로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잘 보여? 이럴 때는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x는 몇이겠어? 2. y는?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번의 경우 2x제곱 플러스 9y제곱 에다가 플러스 6xy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얘는 잘 보이냐? 이렇게? 솔직히 이거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X로 내림차 쓰는 사실 그게 지금 이 문제의 의도거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문제의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문제의 의도야 어쨌든지 간에 요게 x 플러스 3y의 제곱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보이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써준 걸 알아볼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보여요? 알겠어요? 문제 없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는 마3 집어넣어가지고 y는 이제 이렇게 가면 돼. 이해되니?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보고 요 모양으로 뽑아내는데 편하게 설명하면 아닌 모양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완전 정식 두 개로 보기가 이렇게 편한 모양은 아니라고. 내가 써주기 전에 이거 보였던 사람이 없지? 쉽지 않다고 이게. 자, 그래서 원래 일반론이 좀 따로 있어. 일반론이 좀 따로 있다. 그 일반론은 위에 것도 적용시킬 수 있기는 한데 위에 것은 솔직히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굳이 동원할 필요가 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면에서 쓰는 방법이고, 그게 아까 지호가 말한 대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구조는 분명히 x도 y도 양쪽 다 2차가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해도 내림차순을 해도 상관이 없어, 개념적으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더 편하냐? x에 관한이 좀 습관적이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x제곱에다가 플러스 6y 플러스 6의 x 플러스 9y제곱 뿔 9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뭘 쓰냐? 판별식을 써. 왜? 실근이잖아. x, y가 실수니까 이걸 갖다가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봤을 때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들어간다. 4분의 t가 좋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y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를 좀 앞으로 뽑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자, 2 곱하기 9y제곱 플러스 9도 앞으로 뽑아. 자, 2 곱하기 9 곱하기 y제곱 뿔 1. 그게 됐니? 자, 그럼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야 되지. 서로 다른 점할 적은 없으니까. 실수니까 실근으로만 간 거야. 이래니? 그래서 등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누군 좀 약분이 되냐? 자, 9는 좀 약분됐지, 그치? 그럼 남은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와야만 해. 이유는 왜냐?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x는 마상 중근이거든. 오케이. 무슨 의미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가 되지? 맞아? 근데 완전 제곱식이 0 이하라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그치? 0이라는 얘기잖아. 이것도 실수 조건이지.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돌아가면 판별식이 0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중요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y는 1을 일단 먼저 찾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y는 1을 먼저 찾으면 요 방정식이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은 0에서 약분해가지고 요렇게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 방식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 오케이? 즉, 이 녀석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얘가 0으로 사라진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3 중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풀인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녀석에 대한 일반 풀이. 오케이. 그럼 분명히 이런 구조는 다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원래 원형이 어디 있기 때문이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 중근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숙제를 평소에 터프를 빼고 내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특수하니 터프까지 넣어서 숙제를 내줄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시험을 보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부터 개별 질문들 하고 시간 여유를 봐서 테스트를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 볼 것 같은데 개별 질문이 한 12분 정도 만에 끝나야 테스트를 볼 건데